혹시 가끔씩 요거 보고 화면이 꺼져 있거나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항 분포 갑시다. 혹시 좀 걸리적거리면 좀 옆으로 옮겨도 돼. 아니 저 뒤에 배웠으니까 절로 옮겨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행 간 친구와 독감인 친구 둘이 있어서 촬영을 합니다. 자, 이항 분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분포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이산확률 분포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 이산확률 분포 안에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항 분포인데 우선은 봐봐. 이항 분포가 뭐냐면 그건 아니고요. 자, 한 번의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인 1점에,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독립시행 갖고 만든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시행. 그래서 어떤 독립시행이 있어.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주사 에너지는 게 제일 기본이잖아. 독립시행이 있는데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뭐 P야. 그래서 만약에 주사를 던졌는데 짝수 에너지 나온다. 그럼 2분의 1이겠죠. 어쨌든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P로 주어져 있고요. 그 녀석을 N번 시행을 할 거야. 근데 이제 확률 변수 X를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N번 중에 몇 번 일어나는가 이렇게. 그래서 분모표를 만들면 확률 변수 X가 뭐 어떤 문제 우리가 원하는 그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한 번, 두 번부터 N번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야. 됐죠? 어쨌든 이항 분포하면 독립시행으로 만든 분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독립시행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해서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 구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n번 중에 x번 일어나고 일어나는 게 x번, 일어나지 않는 게 n-x번. 그래서 이제 보통 q가 1마p, 만약에 p가 뭐 3분의 1이었으면 q는 3분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솔직히 q를 잘 안 쓰고 나는 그냥 n, x에 일어나는 거 x, 일어나지 않는 거 n-x. 난 얘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야. q라는 문자를 좀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q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확률 질량 함수로 하겠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만 구해내면 각각 확률 값들을 이제 구할 수 있죠. 자, 이런 애들. 이런 분포를 통계학자들이 이항 분포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통은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런 기호를 좀 많이 써요. 실제로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이제 쓰는 표현이야.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게 물결을 이렇게 치는데 뒤에 가면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n으로 정규 분포. 근데 여기다 이제 m하고 이게 시그마 제곱이긴 한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할 거고요. 어쨌든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면 n이고 이항 분포를 따른다 하면 b를 써요. 그래서 이항 분포가 영어로 이제 여기서 이항이라는 게 그 바이노미얼 것이거든. 이항 분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가? 그 밑에 있던 점. 그 밑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항 바이노미얼 할 때 그 b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항 분포라는 거는 독립시행을 기본으로 해서 n번 중에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서 분포표를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평균, 분산 그런 걸 구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 실제로 얘네들을 싹 다 더한 게 1인가를 이제 궁금하잖아. 그쵸? 근데 1이 될 수밖에 없어. 0번부터 n번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은 이걸 싹 다 더하면 이게 1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주냐면 이거야. 우리 그 앞에 이항 정리 기억나죠? 1단원에서. 그래서 q 플러스 p. 물론 얘가 1인데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그 녀석 n제곱. 이게 이제 쭉 얘가 이항 정리한 건데 걔가 실제로 얘네들 순서대로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싹 더하면 1이 될 수밖에 없다. 얘가 1이니까. 뭐 그런 걸 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누가 물어보진 않고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독립시행. 독립시행을 가지고 만든 분포가 이항 분포다. 라는 게 이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별표 쳐셔서 외우시면 돼. 딱 요 두 개만 외우면 오늘 수업은 끝이야. 요겁니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x가 이항 분포를 이항 분포를 따라. 그럼 방금도 봤지만 위에 표 있었잖아. 그래서 표에서 싸사다 곱해서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가 제일 좋은 게
요 공식만 알면 문제들이 그냥 쑥쑥쑥 풀려요. 그래서 보통 이항분포라는 건 독립시행이죠. 총 n번 할 거고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이거면 실제로 일어날 기대치 확률은 n번인데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p니까 그럼 n번이면 np겠죠. 일어날 확률이. 그래서 np 분산은 이제 np에다 1마 p를 곱해주는데 npq보다 나는 요 모델보다 np의 1마 p를 좀 더 써주는 편이고요. 표준 편차는 외우지 마세요. 항상 말하지만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 공식을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x가 이항분포를 따라 그래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 선생님 왜 평균이 np냐?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p인데 그럼 n번 했을 때 일어날 기대치는 한 번 했을 때 p이기 때문에 np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EBS 심심해서 EBS 강의를 하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으면 솔직히 대학 교재에는 시그마를 써서 막 증명을 하거든. 근데 되게 지저분해. 그래서 지금 이 개념 플러스형에서는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번 던지는 거야. 세 번 던졌을 때 일어날 확률이 0번, 1번, 2번, 3번. 그래서 얘네들을 구해놓고 실제로 그냥 계산한 거죠. 우리 평균 구할 때 이렇게 곱하기로 했잖아. 그걸 계산했더니 3p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경우에 n이 3 는 거거든. np일 때 3p. 그래서 3p니까 3p.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항분포가 np잖아. 그럼 이때 평균이 np거든. 근데 이제 n자리에 이제 3을 넣은 거예요. 왜냐면 n으로 하면 시그마를 계산하는 건 지저분하니까 그냥 특수하게 3을 가지고 하나 보여주겠다 한 거야. 그랬더니 3p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 만약에 4p였으면 여기가 4였으면 여기 4p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도 마찬가지죠. 편차 제곱 평균에서 원래 평균 제곱 뺀 거야. 아니 이건 그거 한 거구나. 그 별량의 제곱 평균에서 원래 평균 제곱 뺀 거죠. 요 공식. 그걸 했더니 역시 3pq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np고 분산은 np 1마p다. 이렇게 그러니까 np인데 n에다 3을 넣어서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대학교에서는 이거 시그마로 증명을 해요. 네, 너무 지저분해. 네, 한번 더 봐.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겠다. 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마지막에 큰 수의 법칙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그 확률할 때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이 있었죠.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인데 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독립시행 같은 거 할 때 막 주사위를 10,000번 던져. 그러면 1의 눈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 10,000번, 막 100,000 번, 1,000,000 번 정도 돌리면 거의 결국 어쨌든 1,000,000 번 중에 6분의 1 정도가 1의 눈이 나오겠죠. 통계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학적 확률 6분의 1이죠.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는 거 P가 6분의 1인데 실제로 만약에 이제 뭐 10,000번 정도, 뭐 100,000 번, 1,000,000 번 정도 진짜로 돌렸을 때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는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해서 확률을 구해주면 그게 확률을 구하면 거기 6분의 1이 가까워진다.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결론은 상대도수, 즉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횟수를 많이 하면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기호로 쓴 게 이건데 이게 지금 이게 통계적 확률이잖아. 통계적 확률과 원래 확률의 차이가 이미 이제 이거 나중에 대학에서는 입실론이라는 기호로 바꿔주는데 고등학교 때는 입실론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H, 여기서 말하는 H는 그냥 0.0000 이미의 작은 양수인데 0.000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가 아주 작은 양의 값보다 작은 확률이 거의 1에 근사한다라고 알려져 있대. 결론은 뭐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거의 같아진다. 횟수를 많이 하면. 그 얘기고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건덕지는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이거 갖고 시험 문제 낼 거는 없고. 이런 기호도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통계학과를 가면 좀 더 관심이 많아지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통계적 확률 회차를 많이 하면 통계적 확률은 결국 수학적 확률에 근사한다. 뭐 그런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요. 몇 쪽이야? 90쪽 위에 보면 실제로 계산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독립시행 갖고 만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계산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 하게 되고요. 자, 예제 1번 한번 봐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어떤 주사를 맞은 환자가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치될 확률이 스몰 p 3분의 1. 그럼 역시 이게 주사기가 어차피 여러 주사 이런 거 할 때 한 번 쓰고 주사기 버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이겠죠? 그래서 5명의 환자 중에 완치된 환자 수를 x라고 할 거야. 그럼 이제 1번은 뭐겠니? 이항분포꼴로 나타내라. 그럼 얘는 이항분포꼴로 나타내라. 그러면 5명 중에 이게 이제 5명이고 확률, 이런 확률이 이게 3분의 1이야.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써주면 되고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봐라. 자, 확률 질량함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x가 스몰 x면 5명 중에 x명이 완치가 돼. 그 완치될 확률이 3분의 1이 x명이고 완치되지 않는 거는 3분의 2겠죠? 5-x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x가 0, 1, 2, 3, 4, 5다. 또 이런 식으로 써주면 확률 질량함수가 되겠다. 근데 이게 시험 다 독립시행에서 배웠던 거라 그냥 갖다 쓰면 돼. 부담이 없어.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4명 이상 완치될 확률이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x가 4 이상일 확률 구하는 건데 그럼 4 이상이면 4명일 때와 5명일 때 확률 구하면 되겠죠? 그럼 4명을 어떻게 구하면 되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5, 4에다가 완치되는 아이들이 4명, 완치되지 못한 아이가 1명. 얘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5명이고 완치되는 아이가 5명. 이런 식으로 요거 계산만 하시면 답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이항분포라고 불러주고요. 뭐 계산은 거기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고 스킵이 어렵지 않죠? 자, 유제 한번 풀어보자. 잠깐 내려서 보드마카 좀 갖고 올게. 초록색이 왜 이렇게 많아? 검정이랑 파랑이.
자, 다 풀었죠? 자, 뭐 단순 계산이라 자, 답을 불러주겠습니다. 뭐 나머지 거 그냥 얘는 하면 되고 요거 답이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쟤는 91. 요게 91이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625분의 113. 혹시 뭐 질문 해줬으면 한다. 이거? 네. 그러니까 쟤를 뭐 이항분포로 표현하면 자, 안 다치는 횟수를 x라고 두고 이항분포고 지금 4번의 타석이죠. 4번 할 거고 안 다칠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야, 이거 엄청 못하는 사람이 5분의 1이면 2R이야, 2R? 2R. 그래서 적어도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귀찮잖아. 그럼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적어도 떴기 때문에 전체 확률에서 2번이 적어도 2번 이상이 아니라 빵번. 그러니까 빵번 치던가 한 번 치던가 빼시면 돼요. 그러면 빵번 친다라는 건 4번 중에 빵번 치는 거야. 그럼 칠 확률이 제로고 못 칠 확률이 4번.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4번 중에 한 번 치겠다. 칠 확률이 한 번이고 못 칠 확률이 3번이다. 뭐 이런 얘기지 뭐. 요거 계산만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하시겠지? 계산해봐. 계산만 잘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114? 이거밖에 안 돼? 너무 확률이 5분의 1이 적어서 그렇구나. 자, 나 맞춘 사람은 프린트 좀 풀고 있으세요. 알죠? 오늘 프린트도 그 뒤에 이항분포까지 하고 연습 문제가 좀 많아. 22문제인데 최대한 연습 문제까지 다 하고 갑시다. 그럼 숙제가 내신 대비 교재만 해오는 걸로. 물론 이제 연습 문제 다 못하면 미안하지만 연습 문제까지 숙제로. 자, 넘어갈까? 어때, 나와? 110점 나와요? 아직 하고 있나? 계산 같이 해봐야 되니? 63 맞나요? 안 나와? 자, 1 빼기 해봐. 얘 1이고 얘 1이잖아. 5 4제곱하면 625고요. 4, 4, 16에 256. 얘는 어차피 분모는 625 그대로 가고 여기 4에다가 4 4개 똑같네. 256. 그럼 결국은 계산하면 256 두 번 하면 뭐야? 512잖아. 625에서 512 빼면 113 나오는데? 됐죠? 자, 넘어갑니다. 또 줄리다. 껌 없나? 껌 어디 갔지? 껌 아까 일부에가 가져갔나 보다. 아씨. 혹시 사탕? 껌 없어요. 껌 밑에 있어. 갖고 갈게. 사탕. 자, 사탕이라도 잠 좀 깨라. 처음부터 시켜야 되는데 까먹고 있네. 짠. 괜찮아. 껌이 없어. 껌 아까 일부에 1학년 애들이 씻고 두고 갔어야 되는데 가져갔어. 누가 가졌어? 새거 하나 뜯어서 돌렸는데. 이따가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자, 2번 두 번째 유형 갈게요. 뭐 오늘 솔직히 유형 10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널널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오늘 배운 거랑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이 병행하는 거고요. 자, 지금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총 16번에 한 번 했을 때 이런 확률이 p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평균이 4래. 근데 평균이 np인 거를 안다면 16 곱하기 p가 평균인 거 안다면 그게 4야. 그러면 이제 한 번 했을 때 이런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하는 공식은 n p 1마p거든.
그러면 근데 이제 NP가 실은 4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4 들어오시면 되고요. 1마피만 하면 돼. 근데 P가 4분의 1이라 1마피 하면 4분의 3이죠. 그래서 분산은 3이 나옵니다. 평균이 4, 분산은 3. 자,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어떻게 구하냐면 지난 시간에 분산 구하는 공식 중에 제가 들어있었어요. 분산 구하라 그러면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 전체 제곱. 이게 원래 정의는 아니지만 공식처럼 쓰인다 했죠. 원래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만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풀고요. 그 통계, 양진, 그 내신 대비 교재 풀다가 분산 구하라 할 때 이렇게 써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게 더 편해. 이거 써봐. 다 풀려. 몇 번 문제들 있어서 이런 거 써. 그러니까 이제 A, B, C, D 평균이 몇이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E제곱 평균이 뭐다? 그게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그냥 분산 나와요. 객관식에서는 꿀입니다. 쓰세요. 글씨는 딴반 애들한테 알려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단 서술형은 못 써. 근데 서술형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 구하는 거죠. 근데 분산이 지금 3이 남아있는 상태고 요 녀석 아마 암산으로 하면 되지 뭐. 평균 누구야? 4였지. 제곱하면 16. 그럼 답이 19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끝! 아 너무 쉽다. 자, 9-1, 2, 3, 4 고고고. 네 문제 4분 안에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껌 갖다 줄게. 아 누가 껌 가져왔어. 껌 씌울게. 하나. 요 프린트는 오늘은 51번까지 푸시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 유형 전까지. 유형 12 프린트 푸는 친구들. 그거 다 푼 사람은 연수 문제도 들어가면 되고요. 혹시 그것도 다 했다 그러면 내신 대비 교재 좀 풀고 있어도 되고.
자, 다음 것 같아요. 다 불러주겠습니다. 9-1번은 채점해버려. 9-1번은 안 내렸구나. 네. 자, 9-1번은 3분의 4고요. 2번은 3분의 16. 그 다음에 평균은 20, 표준 편차는 2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 n은 64, p가 4분의 3. 얘 수가 좀 크네요. 2048, 2의 11제곱이구나. 2의 11제곱분의 143. 자, 뭐 이렇게 됩니다. 틀렸거나 질문하고다. 4번에 2의 11제곱분의 143이라고 쓰는데 아니 그래도 뭐 우리끼리 맞는데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 쓰셔야 돼. 깐깐한 사람들은 감점을 할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고등학교 와서 얘기하겠지만 절대 그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완전하게 쓰는 걸 추천합니다. 뭐 질문할 건 없어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다 했어. 자, 예제 10이고요. 마지막 유형. 그래도 뭐 별건 없습니다. 뭐 오늘 새로 배운 거랑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같이 샤바샤바 응용해서 만든 문제고요. 갑니다. 좀 느리지? 자, 흰 공 6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A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은 6개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답니다. 자, 한 개를 꺼내는 거예요. 한 개를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 그러니까 확인하고 다시 넣죠? 이런 게 복원 추출이라고 했습니다. 복원 추출은 무조건 다 독립이야. 확인하고 넣기 때문에 처음 누가 가서 봤어. 근데 얘가 넣고 갔기 때문에 다음 애가 갔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이 흰색이 나오든 검은색이 나오든 상관이 없다. 독립이다. 그래서 총 180배를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흰 공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항분포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 딱 보면 이제 x가 흰 공이 나오는 횟수니까 당연히 이항분포를 가고 180번 할 건데 자, 여기서 하나 나와서 흰 공 나올 확률은 결국 9분의 6이죠. 9분의 6은 3분의 2입니다. 자, 이렇게 분포를 잡아주시면 평균과 분산, 이거 너무 쉽죠. 평균은 NP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곱하면 120 들어가고 분산은 NPQ. 방금 구한 NP에다가 1마P만 더해주시면 4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되는 이항분포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나와 있고요. 어렵지 않죠? 다 했습니다. 자, 10-1-3 하고 자, 이제 프린트 푸시면 돼요. 프린트 풀고 오늘은 연수 문제까지 다 하고 가는 거. 그래야 깔끔하게 숙제는 내신 대비 교재만.
유튜브에 수업한 거 영상 올려야 되니까. 끝났죠? 자, 다 풀어줄게요. 마지막 10-1번, 2번, 3번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평균 6의 표준 편차 2고요. 1번에 2번은 평균 1000의 표준 편차 30입니다. 그다음 얘는 154. 이 녀석은 평균 59의 분산 108입니다. 자, 뭐 틀렸거나 질문. 다 맞았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순서가 연수 문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요 부교재를 먼저 하시고요. 부교재를 어디까지 한다? 유형 12까지 해서 4명 내가 채점하고 그동안 연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질문 받고 그 부교재랑 이제 이거는 그냥 개별로 질문 받을게요. 혹시 촬영 필요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 질문은 저걸로 받아야 되겠다.